어제 소비 쿠폰 신청 첫날이었죠. 말 그대로 대란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현장을 저희가 짚어봐 드리면서 신청 방법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꼭 알아두셔야 할 경제 뉴스가 있는데요. 바로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자로 폐지가 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다라면서 반기는 분위기는 한데 주의점은 없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하나씩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그리고 TV조선 산업부 윤수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소비 쿠폰부터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신문을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어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말 그대로 대란이었습니다. 대란이었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보시죠. 민생 쿠폰 첫날 주민센터에 긴 줄 이어졌고요. 카드 앱은 한때 먹통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 쿠폰 요일제 신청이 뭐냐, 어르신들 주민센터 오픈런 한다. 자신의 요일이 있습니다.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서 어제는 뭐 1로 끝나는 생년월일, 그리고 6으로 끝나는, 그리고 이제 오늘은 2로 끝나는, 7로 끝나는,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긴 한데 그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고 또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던 터라서 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취재진들도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어떤 혼란들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비 써야지 뭐 어떻게 써. 어려우니까. 왜 돌아가셔야 돼요? 생년월일이 틀리니까. 아니 내가 여기서 계속 얼마 전에도 왔어. 안에 40만 원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으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쓰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고. 좀 많이 올리면서 약간 일시적으로 접속 지연 장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했어요. 지역이 침수가 돼서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 오실 수도 없고 지금 해드릴 수도 없어요. 자, 윤수영 기자, 어제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현장 취재해보니까 어땠어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어제 하루에 이 소비 쿠폰 접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접수가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전국적으로 400만 명이 넘게 신청을 했고요. 어제 하루 동안에만 전체 대상자의 약 14%인 697만여 명이 신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했네요, 그래도. 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2,722억 원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이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는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고요.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에는 고령층 어르신들이 이렇게 줄을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소비 쿠폰 신청할 때 사람들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요일제를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만 하는 거죠? 저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모르고 오셨다가 돌아가신 어르신들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로 끝나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소비 쿠폰 1차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입니다. 온라인은 카드사나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네. 오프라인은 이 지역 은행 창구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생 연도가 2와 7인 날, 끝자리가 2와 7인 날 오늘 가시면 되고요. 3이랑 8인 불은 내일 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만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목요일 날 24일에는 4와 9에 해당되는 분들, 그리고 25일 금요일에는 5와 0에 해당되시는 분들. 예를 들면 1965년생의 어르신은 금요일 날 가셔야 되고 1982년생의 직장인은 혹은 뭐 사람은 지금 오늘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언제 어디든 가셔서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돈을 받았어요. 이제 쿠폰을 받았는데 이 쿠폰을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네. 술집에 쓸 수 있나요? 아까 질문도 나오던데.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어제 신청한 소비 쿠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지급이 되죠. 네. 그러면은 당장 오늘 점심 때나 저녁 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나왔지만 먼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형마트나
뭐 예를 들면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네. 백화점, 면세점 이런 데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대형마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음식점이라든지 안경점이라든지 뭐 미용실이라는 곳 이런 곳은 조건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들 같은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 많은 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화장품이나 뭐 물건 많이 사는 뭐 올땡이라든지 뭐 네. 다땡 뭐 이런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 중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곳에는 사용이 불가능한데 가맹점으로 등록이 된 곳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뭐 올땡 같은 경우는 서울에 22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는 99%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이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인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이 가능한데 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장 입구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이라고 써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매장은 무조건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 교수님, 근데 지금 이 소비 쿠폰 현금이 아니잖아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특정 곳에는 쓸 수 없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한다거나 혹은 쿠폰 깡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도 벌어진다고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소비 쿠폰은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지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지역에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현금보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현금깡, 네. 그래서 중고거래 사이트 같은 데서 저희 왜 옛날에 구두 쿠폰 팔듯이 예. 이렇게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소비 쿠폰으로 물건을 산 것처럼 해서 이제 사실은 물건 사지 않고 현금을 돌려받는 카드깡 같은 거 이제 하시는데 이게 다 지금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발각이 되시면 지원금 환수 당하실 수 있고 사실 향후에 정부 보조금 제한당하실 수도 있어서 나중에 또 보조금 나오는 경우에 제한당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정 사용한 거에 한 5배 정도까지 제재 부과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 중고거래 사이트 같은 데서 소비 쿠폰이라던가 민생지원금 이런 거 검색 안 되게 좀 부탁하고 있고 모니터링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규모 자체가 추경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낸 규모이기도 한데 13조 9천억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 쿠폰이 풀리면 이걸 보통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카드로 받잖아요. 네네. 그럼 카드를 쓰게 되고 그러면 카드를 쓰는 만큼 수수료가 카드사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드사들이 굉장히 고객 모시기에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신용카드로도 받을 수 있고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다 될 수 있는데 아마 가장 큰 규모가 카드, 신용이나 이제 체크카드일 직불카드? 텐데, 네. 직불카드일 텐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 카드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이거를 단기 마케팅용으로 쓰지 말아달라고. 근데 광고 엄청 많이 와요. 실제로 저번 주부터 저도 그렇습니다. 예, 모든 엄청 제가 많이 갖고 와요. 있는 모든 은행들 계좌를 갖고 있는 자기 데서 다 카드로 해달라고. 자기 카드로 해달라고 오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수료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고객들 중에 왜 그 카드 한동안 안 쓰셨던 고객들, 휴면 고객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고객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역할, 이런 걸로 좀 중장기적인 마케팅 역할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받으면 그 얼마를 받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수수료율이라고 하는 부분 얼마나 되길래 이 카드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가요? 그 수수료율은 아마 그 저희가 카드 쓰는 수수료율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규모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조 5천억 사실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카드사 입장에서 굉장한 이 단기적인 이윤을 또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을 올리고 있다. 광고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받으시죠? 저도 뭐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